이런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꼭 눈에 보이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해요. 솔직히 영화는 왜 불매운동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자무비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영웅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2022년 연말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안중근 의사가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인데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좋은 말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는지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망하게 되면 너무 갈등이 돼요. 괜히 조상님들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닌지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영화관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 영웅을 보면 한국 영화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건 만든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관객들도 그걸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소위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은 영웅의 제작사의 악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몇십 년 동안 해당 영화사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같은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심파, 감정과잉, 쓸데없이 코미디나 멜로 넣기 등등. 게다가 이 영웅이란 작품은 뮤지컬을 영화에 접목한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씬은 물론이고 액션 등의 기타 씬들도 무대에서 볼 법한 연출로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걸 보는 내내 끝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영화는 영화대로,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봐야겠구나. 물론 뮤지컬식 영화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장르를 좋아하고 이미 성공한 작품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영웅은 아닙니다.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라는 풍문이 있던데 진짜 레미제라블 제작진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영화 영웅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 건 아무래도 드라이하고 담백한 그런 전기 사극 영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대극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정말로 저랬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복기하는 거죠. 영화 영웅은 원래 더 빨리 개봉했어야 했는데 전염병 등의 사정으로 수년간 미뤄지다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인데 그걸 기다렸으니 당연히 기대치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막상 오픈해보니까 이건 마치 한국에서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실험당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정말 낮은 수준의 실험이요. 맨날 지적하는 감정과잉, 몰입을 깰 정도로 과한 코미디와 멜로, 괴상하게 편집한 액션, 애초에 기대도 안 되는 고증, 이런 작품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한국은 정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영화니까 당연히 시각적 자극에 집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싸그리 보여주려는 게 문제죠. 내가 사랑을 느낀다? 그럼 멜로씬 넣어. 스토리 몰입에 방해된다고? 괜찮아. 한국 사람들 사랑 좋아해. 위기의 순간에서 주인공 동료가 죽었어? 그럼 슬로우도 넣고 진득한 배경음도 깔아가지고 감동 표출해야지. 요즘 그런 거 싫어한다고? 괜찮아. 아직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인데도 자꾸만 그걸 강조하려고 양념을 오지게 뿌리는 거예요. CG와 편집 기법과 배경음, 클리셰들로요. 과연 제가 영화 리뷰어로서 이런 영화를 영화관 가서 보라고 권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나마 좋게 말하자면 아마 영웅을 이미 뮤지컬로 즐기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로 재탄생한 작품을 보면서 아, 영화로는 저렇게 표현했구나 하면서 비교하면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영화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하면 실망할 뿐입니다. 그나마 흥미있던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마지막 절정 파트에서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 장면이죠. 무대에서 보는 작품은 관객이 단방향에서만 보는 반면에 영화의 스크린 속에선 카메라가 이리저리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흥미 포인트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면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교수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전쟁 관련 국제법으로는 전쟁 포로의 사형은 총살형이거든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일제가 교수형을 선고하자 안중근 의사는 본인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으로 전투 중에 잡힌 것, 즉 본인은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교수형을 강행해버려요. 그래야 군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즉 서류에다가 안중근 의사를 악질 범죄자로 적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마지막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순간 빵 하는 총성을 들려줍니다. 아무래도 제작진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 지켜드릴 수 있는 예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흥미 포인트는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제가 비판할 때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배우들이에요. 영화가 욕먹을 때 가장 화살을 많이 받는 게 배우들이거든요. 가장 얼굴을 많이 드러내는 게 배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실 제작할 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잘 될 거라고 기대하죠. 촬영할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배우거든요. 물론 노력했다고 전부 성공하는 게 아닐 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작품에 대한 비평은 하되 배우들에게 잘못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해요. 대한민국 배우계 그리고 영화계.